네,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올해보다 2.87%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경영계는 아쉬움을, 노동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일기.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 안혜경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실 해마다 반복된 일이지만 올해도 노사 간의 입장차는 막판까지 좁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13시간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안이 확정됐는데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를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전년 대비 2.9%인데요.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 두 번의 인상률이 각각 16.4% 그리고 10.9%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이번 인상률이 낮았던 데는 양자택일 표결도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역대 심의에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제시하는 안에 더해서 공익위원 측에서 양쪽의 의견을 절충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 절충안을 뺀 채 사용자 안과 근로자 안 이렇게 두 개만이 표결에 붙여진 겁니다. 노사 양측도 공익위원들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와 달라서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조정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기대 수준에 못 미친 결과를 받아든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참사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민주노총 역시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혔다면서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의 파행, 사실 다들 예상했었던 부분이죠. 올해도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번갈아 불참하면서 파행을 피하지 못했었는데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표결 없이 합의로 의결된 건 단 7번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노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현행 체계를 개편해서 전문가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브리핑을 듣고 왔습니다. 자,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브리핑 내용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590원이죠. 내년부터. 예. 이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던 첫 해에는 16.4%를 올렸고 그다음에 10.9%를 올린 데 비하면 2.9%라는 증가율은 상당히 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198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그런데 IMF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1997년 그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2007년도 그 두 번을 빼고는 이번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일의 세 번째로 낮은 증가율인데 그러나 이 임금 문제나 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서 시각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자 작년에 또 재작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율이라는 것은 분모를 전년도에 놓고 분자를 올해 놓고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2.87% 올렸다고는 하지만 연 평균으로 보면 3년간 계속 10% 이상 올린 거나 마찬가지다. 애당초 분모가 높았기 때문에 지난해와 지지난해 두 해가. 그래서 오늘 한국당 같은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동결했어야 된다. 지금 다시 재검토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노동계에서는 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2020년에
10,000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2.87%로 오면 내년에 8,590원이거든요. 예. 그 공약에 상당히 미달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전까지 이런 속도라면 거의 1만 원 달성은 불가능하다. 예. 그런 면에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 공약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야당들도 다 했던 공약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정치권이 기만한 거다. 그래서 양측이 다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분위기라고 또 전해지고 있고요. 이거 이제 조정될 가능성이 혹시 있겠습니까? 예, 현행 이제 법 규정상 최저임금위원회 법에 따르면 8월 5일까지 고지를 하게 되는데 그 고지하기 이전에 예. 예. 지금 25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의 신청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나 노동자, 경제 단체들입니다. 예.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또는 뭐 중소기업 중앙회 또는 노조단체, 한노총, 민노총 이런 데서 이의 신청을 하면 예. 그 이의 신청을 노동부 장관이 이의 신청의 이 논리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다시 심의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노동부 장관이 재심의에 붙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관례로 보나. 그리고 이번에 협상 과정 상당히 난산이었지만은 예. 예년에 비해서 보면 그래도 비교적 좀 상대적으로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 노조는 많이 불만스럽겠지만 현재 엄중한 경제 현실이라든지 예. 지난해, 지지난해 많이 올렸던 것에 대한 사회적 제한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마지막 절충할 때 보면 한쪽에서는 8,880원을 요구했고 한쪽에서는 8,590원을 요구했거든요. 예. 그렇게 정가율로 보면 하나는 2.9, 하나는 6.3인데 마지막에는 굉장히 건소했어요. 그런 거로 봐서 재심의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인상률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향방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것을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네.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제 일각에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을 이렇게 대폭 증가율을 낮춘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예. 정책의 대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소득주도 성장론은 하나의 신념이고 경제 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에 절대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러면 이번에 목표하는 이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하고 2.87%만 올리는데 만족을 하느냐. 예. 이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못 사는 사람들 또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의 소득을 늘려주면서 예. 그걸 통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하자는 거였는데 예. 최근 2년 동안 약 30%를 올려서 최저임금을 확대해 보니까 최저임금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 해고가 일어났고 예. 오히려 취업률이 부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자리에서 잘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급여는 올라갔지만은 예.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를 잃어서 결국 평균 소득, 이른바 지니 계수라든지 5분비 배율 같은 게 이게 더 악화됐거든요. 예.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좀 달리했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그 철학 또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가되 예.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서 예. 최저임금만이 전체가 아니다. 예.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게 된 것으로 보여요. 예. 물론 이제 속도 조절도 좀 하고 그동안에 이 경제 외형을 키우자, 거시경제 외형을 키우자는 그런 얘기도 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으로 김상조 그 정책실장께서 예. 예. 자,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라고 얘기한 그 기조가
이번 최저임금에도 잘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애초에 어떤 철학과 취지는 좋으나 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해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그렇습니다. 예. 바꿨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시그널이 이전에도 조금 있어 왔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김상조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뭐 10,000원 시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사과를 일찍이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낙연 총리가 발언을 한 부분이 오늘 또 보도가 됐는데요. 아무튼 뭐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반발하는 쪽이나 혹은 동결시켜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쪽이나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갈리는 사안입니다. 최저임금은 뭐 워낙에 이제 논쟁이 뜨거운 사안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년 이 부분을 이제 거듭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결정 체계를 좀 바꾸자 이런 목소리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상당히 대립적입니다. 그리고 분쟁 유발적이에요. 예. 총 27명의 공익위원 중에서 9명을 공익위원 정부가 뽑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뽑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 9명을 재계 대표, 노동계 대표를 뽑다 보니까 그 재계 대표, 노동계 대표로 나온 두 사람 양측은 어차피 자기를 뽑아준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라의 경제 현실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가 처한 조직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싸우게 되고 이번에도 보면 여러 번 회의장에서 박차고 나가고 마지막 단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촉즉발 상황까지 사실은 갔었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의 경우나 이렇게 보면 사실 이해관계자를 직접 끼어들인다기보다는 제3자, 전문가 그룹 이런 비중을 좀 높이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금리를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출자나 예금자 다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독립성을 주고 그 독립성을 어느 정도 믿거든요. 그 미국의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의회에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냥 노동운동했다 또는 내가 경총의 간부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좀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는 지금 이 하나 문제가 굉장히 일률적이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면 정작 정부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대기업들이 좀 노동소득 분배율을 좀 늘려서 임금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대기업들은 이미 상당 부분 최저임금 위에 올라가 있고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영세기업들, 자영업자 이런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돼서 사실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저소득층의 소금을 올린 게 아니라 같은 저소득층끼리 같은 을끼리 소득을 뺏어먹고 싸우게 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밖에 지역적으로 전국이 왜 똑같은 이런 기준을 받아야 되느냐. 뭐 세계적으로 보면 연방정부가 최저 기준을 정해놓고 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도는 좀 고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최저임금으로만 풀어가려고 할 게 아니라 살찐 고양이법을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저임금을 잘못 건드리면 외국인 문제하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아주 심각하죠. 거기다가 자영업자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균형적인 중산층 소득이 형성돼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살찐 고양이법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것은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최고위층 임원들이 받는 급여가 평균 임금의 몇 배가 되느냐. 이 대목을 뭐 5배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재벌 총수가 직접 자기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최근에 돌아가신 이 대한항공 같은 회장님 같은 경우에 퇴직금만 수백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목을 보면서 이 근로자들이 한숨이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그 돈이 사실은 좀 근로자한테 돌아갔으면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최저 근로자들 평균과 최고위층의 월급을 평균치를 합해서 몇 배 제한을 두자. 이제 이런 프랑스형 모델을 따르자는 제안인데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이 법이 발의가 돼 있고 미국 아직까지 그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미국은 각 기업들, 공시기업들, 상장기업들은 그 퍼센트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자, 임원들한테 나가는 돈이 전체 급여의 평균이 얼마다, 몇 배다 이걸 공시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임원들 급여도 몇 년 전까지는 완전히 공개를 하지 않았다가 예. 등기 임원만 공개를 시켰거든요. 예. 그 등기 임원을 공개를 시키니까 재벌 총수들이 비등기 임원으로 빠져버렸어요. 예. 또 숨어서 더 많이 받는단 말이죠. 예, 예.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시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살찐 고양이법의 취지가 최저임금법보다도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를 훨씬 더 달성하는데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한번 더 중요한 같이 것이다. 고민해 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보면 네.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 우리 자영업자들을 좀 보호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가져가야 할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 이것이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과격했다고 보기도 또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0% 올린 거 가지고 한국 경제가 휘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를 대목을 감안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예. 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의 경우를 보면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 비율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7배, 8배 정도가 돼요. 예. 자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형태로 수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MF를 맞으면서 4.5정에서 45세 되면 잘라냈죠. 예. 또는 뭐 50세 지금 퇴직 할 수 있는 연령도 가장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빨리 쫓겨난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생존의 차원에서 길거리에서 통닭을 굽는다든지 자영업자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예. 사실 그 자영업자가 그 근무하고 있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와 예. 별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영업자가 더 가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그 직격탄을 자영업자들이 받게 됐단 말이죠. 예. 그런 면이 외국하고 다른 면인데 이걸 감안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올려가려고 한다면 예. 또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책이 전 따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예. 임금을 좀 올려주는 데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예.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손비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준다든지 예. 이 자영업자 보호책이 최저임금 정진책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의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